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완전 경쟁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론적이고 약간 전문적이어서 이 주제를 강의할까 말까 하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 주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강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산을 하나 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완전 경쟁 이론은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아래의 조건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 경쟁, Perfect Competition 이라고 하죠. 거의 모든 경제학 원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 그래서 누구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시장 참여자들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한다. 넷째,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거래 비용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은 가격을 설정할 힘이 없고 단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여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 특히 신고전학파들이 이 이론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우선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할 수 없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거기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기업의 위치 등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거래든 거기에는 거래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죠.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탐색 비용과 구매자에게 상품을 운반하는 수송 비용이 있고, 구매자 역시 제품의 특성 및 질 그리고 가격을 탐색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게다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하는 것과 같죠. 현실은 불확실성의 세계이지 결코 확실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그것이 주는 자원의 최적 배분은 가상적일 수밖에 없는 가상적 모형입니다. 현실 경제학이 아닌 실험실 경제학이죠. 완전 경쟁 모형에서는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 경쟁 모형이 근거하는 세계는 현실이 아닌 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27강에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업가는 시장 조정을 실제로 수행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보내며 미래의 소비자 수요의 형태를 상상하고 그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는 생산 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최종제의 완성까지 생산 공정을 조망하고 시장에 재화를 내놓으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했죠. 완전 경쟁 모형에서는 이런 기업가의 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완전 경쟁 모형은 규모의 경쟁을 무시하죠. 완전 경쟁 조건 중에 하나가 많은 수의 기업입니다. 소규모의 많은 수의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게 되면 대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그 재화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이 높은 가격에서 완전 경쟁 모형의 이론적 결과인 가상적인 자원의 최적 배분이 되출된다고 해서 이것을 환영할 소비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완전 경쟁에서 수백 개의 스마트폰을 생산자가 소규모로 각기 1,000만 원의 한계 비용으로 매년 10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경우 그 가격은 한계 생산비와 같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세 개의 스마트폰 회사가 대규모 생산으로 각자가 매년 80만 원의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고 한계 비용보다 약간 더 높여 100만 원의 가격에 책정을 했다고 한다면 비록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더라도 두말할 필요 없이 소비자에게 이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
경쟁 모형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경쟁을 과정이 아니라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실제 현실에서의 경쟁은 가장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완전 경쟁 모형에서의 경쟁은 모든 거래가 한 번에 끝나버리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그런 경쟁입니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래 비용이 없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므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소비자는 생산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생산할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거래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은 시장 참가자들이 경쟁을 다 하고 난 후의 상황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과는 전혀 다르죠. 완전 경쟁 모형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환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교환 활동에 참여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상업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매우 다르죠. 상업 세계에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쟁자보다 거래 당사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경쟁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익을 얻죠. 소비자는 경쟁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상태로서의 경쟁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꾸르노가 있습니다. 꾸르노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연구도 하였고 경제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는 1838년 출판된 부의 이론의 수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 분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윤, 수입, 비용을 수학적으로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 경쟁을 과정이 아니라 상태로 다루었습니다. 이후 제본스, 에즈워드, 클라크, 나이트 등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오늘날 통용되는 완전 경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로 인해 경제학이 사회과학보다는 순수 논리학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밀 등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원래 과정으로서의 경쟁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경제학이 순수 논리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경쟁을 상태 개념의 경쟁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경쟁 개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완전 경쟁 개념은 사람들의 행위로서의 경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 정책을 위반하는 데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모형을 바탕으로 하면 정책 실수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